물을 마시고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고 손톱이 변형되어 깨지는 현상을 겪으신 분들 계신가요?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나 이런 증상을 계속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하네요. 바로 노인성 철분 결핍증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웬 영양 결핍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철분 결핍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발생합니다. 보통은 어지러울 때 빈혈이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빈혈은 적혈구가 부족해 체내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어지러운 증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커피를 자주 드시거나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튜브입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최고의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노인성 철분 결핍에 대해 이야기해 드립니다. 철분 결핍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는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죠. 철분 결핍 초기에 나타난 증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철분이 결핍될 때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증상은 입이 마르는 증상입니다. 수분 부족으로 갈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입안이 건조하고 입술도 말할 때마다 달라붙으며 쩍쩍 소리가 나고 침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난다면 철분 결핍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핍 증상은 엄청나게 피로합니다. 일반적 증상인데 빈혈이 발생하기 전에 흔한 증상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 조직에 산소가 적게 공급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철분 결핍까지는 아니어도 철분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평상시보다 2배, 3배 더 피곤하거나 평소와 같지 않다면 철분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혀 통증과 미각의 변화입니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혀, 근육 조직과 근육 건강에 중요한 적혈구, 단백질인 미오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혀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혀가 평소와 다르게 매끄럽고 건조하며 통증이 나타나고 미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면 철분 결핍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철분 결핍 증상은 손톱이 깨지거나 변형됩니다. 초기에는 손톱이 잘 부서지거나 깨지는데 상태가 심해질수록 손톱 중앙이 함몰되고 가장자리가 올라가 숟가락처럼 변형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철분 결핍 증상은 탈모입니다. 철분이 결핍되면 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는 양을 줄여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게 되고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눈썹도 빠지면서 눈썹 숱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숨이 가쁘거나 심장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산소 운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열심히 움직이며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장병 위험도 증가하고 가슴 부분에 묵직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식욕부진입니다. 철결핍성 환자는 식욕 조절 호르몬엔 그렐린에 영향을 미쳐 식욕을 감소하고 영양실조 위험이 증가한다고 최근 이스라엘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철분 결핍의 여덟 번째 증상 바로 두통과 이명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가 뇌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뇌동맥이 팽창하고 압력을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합니다. 심하면 이명뿐만 아니라 심장박동 소리가 귀에서 들리기까지 하는데요.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철분 결핍 증상은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가만히 있거나 누워있을 때 다리가 화끈화끈한 느낌이 들거나 당기고 저린 느낌이 드신다면 철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분이 부족하면 면역력 감소, 피부가 창백해지고 가려움증, 우울증, 수족냉증이 생기게 됩니다.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이 바로 피틴산이라는 건데 콩류와 견과류에 피틴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먹기보다는 텀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과 칼슘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겠죠? 철은 크게 햄철과 비햄철로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햄철과 비햄철이 구분되는 이유가 흡수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햄철은 상대적으로 흡수가 낮고 우리 인체는 햄철을 훨씬 잘 흡수합니다. 비햄철은 다른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함께 흡수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 10%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는데 햄철은 체내 혈중 농도에 따라 15%에서 최대 35% 정도의 흡수율을 가집니다. 햄철은 과량 섭취에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철분을 드셨을 때 나타나는 위장장애나 복통 등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햄철은 육류와 어패류에 많이 들어있고 비햄철은 곡류와 채소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시는 채식주의자분들은 따로 철분 보충제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위염, 위궤양, 대장염 등 소화계통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철분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궤양이 철분 결핍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궤양은 이화장의 내부에서 출혈을 일으키며 이 출혈이 철분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은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평소에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에 8mg, 성인 여성은 18mg 철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폐경이 지난 여성은 남성과 같이 하루에 8mg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려면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철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어패류입니다. 특히 굴에는 돼지고기보다 10배나 많은 양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을 정도로 철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육류보다는 훨씬 낮은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어 체중 조절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셀렌과 아연 성분도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에도 좋겠지요? 두 번째로 육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육류의 종류인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은 철분이 매우 많습니다. 또 피를 만들어내는 비타민 B 함유량이 높아 철분 흡수량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가 철분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100g만 드셔도 2.2mg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귀리는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로 혈관 질환, 당뇨,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20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 있는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비햄철이지만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과 비햄철의 흡수를 증가시켜줍니다. 이외에도 두부, 호두, 깨씹, 과일로는 키위, 살구, 석류, 자몽,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 철분을 섭취하시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만약 철분 결핍이 걱정되신다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서 꾸준히 드셔보셔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철분 관련 영양제를 드셔야 한다면 복용량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회 복용량이 20mg이 넘어가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간에 미네랄 침전물이 생기게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성 철분 결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철분 결핍이 발생했을 때의 주요 증상에는 입마름, 피로, 혀통증, 손톱 변형, 탈모가 있었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피틴산이 함유된 콩류와 견과류, 칼슘이 풍부한 우유 등이 있었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줘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